안녕하세요. 글 쓰는 푸들 동거 엄마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특수 분장사 겸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계신 송영현님을 모시고 저희가 조금 더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일하는 모습과 또 메이크업, 여러분들이 조금 친숙한 세계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메이크업 분야도 메이크업 이렇게 이름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갈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웨딩, 돌잔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면접이라든지 이런 메이크업이 있고, 또 요즘에는 바디 프로필을 진짜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큰 틀 안에서는 미디어가 나가는 부분은 영화나 광고, 방송 쪽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샵, 청담샵이나 뭐 이대샵, 홍대샵 등등 여러 가지 샵이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 웨딩홀에서 상주하는 메이크업 샵도 있고, 또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디 프로필, 특히 바디 프로필만 촬영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일반인분들이 증명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단계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보통 영화 같은 경우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이크업 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방송국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방송국에 입사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주 관계이긴 하지만 거의 뭐 소속으로? 네, 소속으로 되어 있고 거의 잘릴 위험이 거의 만약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뭐 적게는 5명, 많게는 몇 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보통은 웨딩샵 같은 경우는 일반 신부님 대상이라던가 혹은 플래너를 통해서 일반인분들이 예약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직접 뭐 요즘에 인스타 피드 보면은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그렇게 예약을 해주시는 시스템도 있고요. 또 보통 웨딩샵에서만 상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웨딩 관련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뭐 청담샵이나 일반적인 이제 메이크업 샵 같은 경우는 두루두루 메이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 안에서도 특수 분장을 제외한 일반적인 보통 이제 뭐 승무원 메이크업, 아나운서 메이크업, 혼주 메이크업, 돌잔치 메이크업, 웨딩 메이크업 등등 간단하게 일반인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메이크업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샵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웨딩홀 같은 경우는 웨딩홀과 같이 조인이 되어 있어서 웨딩홀 계약하신 분들이 이제 어디 멀리 가기 귀찮으니까 웨딩홀 안에 있는 메이크업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바디 프로필 말씀하셨는데, 바디 프로필은 스튜디오 안에서 상주하신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프리랜서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스튜디오와 같이 이렇게 이제 상호 관계인 거죠. 그래서 계약 관계인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어떤 스케줄이 있어요 라고 전화를 주시면 맞춰서 나가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바디 프로필 제외한 뭐 일반적인 가족 사진 촬영이라던가 요즘 리마인드 웨딩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더라도 상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출장 나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하면 하나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네. 있는데 그 안에도 많은 갈래가 네,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사실 선생님 해도 네. 국어 선생님이냐, 영어 네, 선생님이냐, 그렇죠. 뭐 미술 선생님, 음악 선생님, 최근 다 다르잖아요, 일하시는 네. 모습이. 사실 작가도 그래요. 저도 항상 많은 분들이 작가라고 하면 글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안에서도 뭐 소설이냐, 뭐 동화냐, 에세이냐, 시냐 굉장히 많이 나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래가 있다는 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 건데요. 근데 사실 이거는 직업의 차이라서 제가 네. 보면 진짜 약간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는 사실 들고 다닐 장비가 네. 많지 않아요. 노트북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펜이랑 노트 정도만 들고 다니고, 노트북 아니고 노트를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트렁크나 이제 그런 짐들을 보는 경우도 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메이크업 박스 하나가 아니라 트렁크에 그게 몇 개가 막 실려있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차로 그 앞까지 갈 수도 있지만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양손에 막 지고 이고 메고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메이크업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면 뭐 운전이라든지 자차 이런 부분은 조금 필수인가요? 그래서 좀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운전한 지가 2017년, 2018년부터 운전했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녔는데 제가 워낙 일을 벌리는 걸 워낙 좋아하는 타입이어서 제가 한 군데만 좀 잘 못 읽는 성격이어서 좀 다양하게 좀 멀리 출장도 가고 싶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뭐 운전 못하는 사람인데 운전을 배웠습니다. 배워가지고 한 거고요. 꼭 필수는 아니에요. 운전 못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운전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인데도 아무래도 공포증 이겨내지 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운전 못하셔도 이 직업 할 수가 있고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짐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방송이라던가 영화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 보통 샵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달에 한 두어 번, 많게는 5번 이상까지 가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샵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아, 그럼 거기에 재료가 항상 네네네. 있고 그걸 사용하면 되니까 가장 근무 환경이 가장 쾌적한 그런 부분이라고. 그런 들고 다닐 게 없네. 그러면. 그리고 조명도 있고 거울도 있는데 밖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저처럼 뭐 광고라던가 그 영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분장차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장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산 높은 데 올라가면 분장차가 못 올라가거든요. 혹은 뭐 바다 쪽이라던가 멀리 가 못하거나 그럼 차 안에서 이제 거의 막 쭈그려 앉아서 하거나 혹은 밖에서 이제 거의 그냥 간이 의자 놓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많은 건요.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 욕심이 많아서예요. 저처럼.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광고 촬영이나 뭐 또 뭐 방송 촬영이나 혹은 미디어 촬영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출장을 나왔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해서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더 챙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헤어 스타일링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헤어 제품까지 챙기다 보면은 가방이 2-3개가 되는 거예요. 네. 점점 불어나는. 혹시 몰라 저희는 이제 전기까지 챙겨가거든요. 콘센트 진짜요? 전기까지 챙겨가요. 네. 그 왜? 전기가 저쪽에 콘센트가 꽂혀 있어서 줄이 고데기에 못 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한 2-3개까지 챙겨가고 고데기도 하나만 챙겨가는 게 아니라 뭐 판고데기부터 시작해서 아이론 고데기 뭐 이제 다이렉트 고데기 등등 여러 가지 챙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몰라 저희는 수건까지 챙겨가거든요. 책상에 이게 녹아서 책상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챙기다 보면 많이 챙기는 거고 이게 대중교통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짐을 덜 챙길까라는 연구를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래서 팔레트에다가 최소한의 양을 내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키트를 가지고 다니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대중교통 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는 나의 소중한 이런 메이크업 박스 가방들이 천덕꾸러기 되는 것처럼 싫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만원 버스라던가 만원 지하철 타면은 이리저리 막 휩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솔직히 이 안에서 들고 다닐 때는 저도 되게 좋은 제품인데 막상 막 들고 막 지하철 이동하거나 갈아타려고 할 때는 진짜 어떨 때는 막 무겁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바닥에 내려놓고 싶다. 그리고 올려놓고 싶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꼭 메이크업 가방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키트 가방을 챙겨 나가서 조금 더 매기 편한 그런 가방을 가지고 다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건 개인의 특성이고 직업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는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재료가 별로 필요 없는 일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전 대신에 그 중간 저장에 그 압박 같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장편 하나를 날려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울면서 다시 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 5분에 한 번씩 강박적으로 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챙길 게 그렇게 사실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현장에 가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게 원래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내 손에 잘 맞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챙겨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광고 촬영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그냥 남자 여자가 나와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 나오는 메이크업 키트만 가져가면 사실은 그러니까 물론 가져가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워낙 이제 사건 사고가 많은 에피소드가 많다 보니까
땀 흘릴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도 가져가요. 혹시 감독님이 마음에 변심이 생겨서 오늘은 상처 분장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혹시라도 뭐 이럴 수가 있고 저럴 수가 있는 대비해서 간단한 키트 정도는 좀 더 챙겨가는 편이고 이게 이제 대중교통 타던 시절을 이제 생각 안 하고 차가 있으니까 좀 더 구겨 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챙기는 편이긴 해요. 근데 선생님들마다 상황이 또 다르고 저는 좀 많이 챙겨서 그래도 이거 어차피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품을 내릴 때는 이제 이제 꾀가 생겨가지고 이제 제품 이제 끌고 다니는 이제 그런 트레이 같은 거를 하나 구매해가지고 캐리어 같은 구매를 해서 끌고 다니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도 실제로 여행 가방 캐리어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또 계단 올라갈 때는 그렇게 불편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뭐 작은 가방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딱 펼치는 그런 용도로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좀 성향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샵처럼 상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일을 하신다면 차가 꼭 필수로 필요한 건 아니다. 그쵸. 다만 프리랜서라서 외부 출장이 잦거나 재료가 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차가 있으면 용이한 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 박스를 몇 개 쓰느냐 이런 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려볼 건데요. 사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꾸시는 분들 중에 어리신 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거는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직업을 바꿔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좀 제가 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말하는 현장은 그런 촬영 현장은 아니지만 뭐 강의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도 현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연령대가 조금 열려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어떤 편인가요? 이게 뭐 다른 일을 하시다가 뭐 40이나 50대 중반에 투입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손기술이 이제 일반 처음 배우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함과 혹은 좀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잘 따라잡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메이크업 현장에서 남아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이제 강의로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샵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오너로서 직원들을 데리고 이제 그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시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조명이 앞에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화장품만 가루라던가 날릴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 시간이 지나면 모두 다 비슷한 말을 하시는데 속눈썹 붙이기가 힘들고 라인을 그리기가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허리가 이렇게 계속 숙여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쵸. 허리가 아픈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또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헤어 스타일링까지 같이 하니까 되는데 헤어 스타일링을 처음부터 배우신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들은 헤어 쪽으로 빠져서 스타일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메이크업 간단하게 수정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고요. 이쪽 분야는 나이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대부분 촬영 현장에서는 20, 30대 혹은 뭐 많으면 40대 정도 그 틀 안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가 많이 일할 수 있는 피크 타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생님들은 보통 뭐 강연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샵을 경영하는 오너 입장에서 활동하시거나 개인 샵을 운영하시거나 뭐 헤어스타일링을 주로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헤어 메이크업 하시는 분 네. 이제 영상으로 일하는 강도를 제가 봤는데 네.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몇 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한 번 할 때 10분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메이크업하고 헤어하면 다른 사람이 앉고 그쵸. 이거를 거의 한 4~5시간씩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앉아서 같이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섰다 앉았다 섰다 앉았다 아니면 계속 서 계시거나 이런 거를 봐서 이게 체력이 좀 많이 요하는 네. 직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속눈썹 붙이기 조금 어렵고 시력도 좀 많이 나빠지고 약간 아이라이너도 좀 삐뚤어지는 그런 체력적인 한계가 오는 게 한 연령대가 어느 정도부터 그런 걸 좀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되게 달라요. 40 중반 이상부터 되시는 분들도 있고 50 중반부터 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본인이 좀 건강이 약간 안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헤어 쪽으로만 일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발들인 이 미용 직업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으니 없지, 절대 없죠. 네, 그래서 내가 헤어 기술을 조금 더 살려서 뭐 보통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따로 고용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수정 정도만 해주시고 그냥 헤어 위쪽으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연령대는 보통 한 40 중후반 후반에서 50 초중반까지 되시는데 제가 아직까지는 60 정도까지 되시는 분은 못 봤어요.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더 잘하고 치고 올라오거든요. 지금 뭐 인스타 피드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피드 같은 거 보면은 워낙 다들 잘하니까 습득력도 많이 좀 알아야 돼요. 유행의 그런 변화라던가. 그래서 그게 사실 메이크업의 큰 틀은 이제 기초와 정석이 사실이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어떤 누구를 데려놔도 당황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좀 슬픈 사연이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점 하나도 잘못 찍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크긴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약간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네.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20대는 변화라든지 이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고 30대는 그거에 대해서 버거움을 느끼고 40대는 그걸 힘들어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게 메이크업에도 좀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어쨌든 영현님은 특수분장과 메이크업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이쪽에서의 한스 짐머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조금 드려볼 건데요. 사실 이건 약간 우문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저는 베이직한 질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직업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직업에 안착하시게 됐는데 아 이거 하길 잘했다라는 순간은 언제신지 그리고 반대로 아 이거 내가 괜히 했나? 그만둬야 되나? 하셨던 순간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여러 직업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 좀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영화 연출 쪽으로 공부도 했었고 또 전 다양하게 여러 현장에서도 작업했었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제가 하는 이 직업이 경력과 연차가 가장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어떤 직업이든 간에 아 내한테 일을 안 주니까 그만둬야 되나? 그런 생각도 당연히 들죠. 근데 그게 초반에 뭐 1, 2년 차, 뭐 5년 미만 차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말에만 바쁘고 평일에 별로 바쁘지 않고 또 나를 찾아주는 데도 별로 없고 또 샵에서 근무하는 이제 뭐 어씨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내가 청소를 하던가 뭐 선생님 메인 보조로만 활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또 메이크업을 배워서 또 언제 저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당연히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잦은 생각이 들었긴 했었는데 뭐 최근에서 아, 괜히 했나 싶을 생각은 크게 들진 않지만 아 내가 이 직업 말고 다른 걸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다음날 다다음날 되면 새로운 화장품 제품 없나 또 고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또 많은 고객님들한테 메이크업을 좋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 직업에 대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 애증관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또 이제 저한테 이제 좀 더 잘 해주라고 또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고객님도 있지만 나 때문에 이 새벽에 출근하지 않았냐고 고맙다고 그래서 뭐 단돈 10,000원이든 얼마나든 커피값이라 해서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잊지 않고 저를 항상 찾아주시는 그런 고객님들이라던가 다음 작품에도 꼭 같이 하자 말이라도 사람 말이 되게 위로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영현 씨 때문에 이 작품이 잘 나왔어요. 뭐 영현 씨 다음에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 주변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는데 송영현 씨가 있어요. 약간 주변에서 그런 사실 말 한마디가 저한테 크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느낀 게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살아있네. 약간 내가 못하진 않구나.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저 너무 공감하면서 들었던 네. 게 그 아까 애증의 관계 같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천직이다 하면 매일매일 막 너무 행복해. 나 이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이런 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글을 쓰는 거를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번 글 반응이 없는 것 같아 막 좌절하다가 아 이제 그만 써야 되나 하는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이런 설정으로 이런 걸 써봐야지 하면서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그걸 하고 있어서 어떨 때는 약간 분홍신을 신고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 그래서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업앤다운이 없는 건 아니구나 하지만 다운이 오더라도 다시 업을 꿈꾸면서 계속하게 되는 게 천직이라는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멋지게 답변까지 잘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헤어 메이크업의 세계 그 다음에 또 앞선 영상에서는 특수 문장에 대해서 저희가 나눠봤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시고 연구하시는 모습이 정말 많이 느껴졌고 저도 모르던 메이크업 세계를 조금 들여다본 것 같아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